내가 트레일 러닝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마운트가 머리 아니면 가슴인데,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달리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필요하면 꺼내서 밀려서 바로 차면 이렇게 나오고, 또 뒤로 하면 뒷모습도 이렇게 전신을 타고. 안녕하세요, 히맨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인사드리네요. 이제 대회 시즌이잖아요. 곧 이제 트레일 러닝 대회들도 이미 열린 대회들도 있을 거고, 주요 대회들은 이번 주말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주국제 트레일 러닝이랑 장수 트레일도 열리죠. 저는 제주국제 트레일 러닝 100km 스테이지 나갈 예정이고, 오늘 마지막 점검 차 잠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러닝 시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이전부터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만 하다가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시즌 맞이하기 전에 한번 제가 가진 노하우나 이런 촬영 팁 같은 것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오랜만에 컨텐츠를 찍습니다. 일단 저는 트레일 러닝 하면서 대회 브이로그를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이전부터 좀 저는 영상으로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해외 산악 원정에서 기록 담당을 하면서 아웃도어에서 기록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PCT라는 장거리 트레일, 장거리 하이킹을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프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액션캠이죠. 제가 처음 고프로를 사용한 건 그 이전부터인데요.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사용했던 게, 그 당시 이제 고프로 2가 나왔어요. 지금 오랜만에 가져 나왔는데 보여드리려고. 네, 이런 거거든요. 완전 구형 고프로죠. 고프로 2. 지금 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 외부 마이크 쓸 수 있도록 단자까지 있었던 거를 지금에서 봤네요. 어쨌든 이때부터 사용을 해 오면서 거의 모든 버전의 고프로를 사용을 해 왔어요. 지금은 고프로 11로 촬영하고 있고, 현재는 고프로 12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올해 말이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고프로를 포함한 여러 액션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촬영에 있어서 제일 흔한 카메라가 모두들 갖고 계신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물론 되게 좋아요. 화질도 액션캠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죠. 저는 웬만한 평소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나 특히 트레일 러닝 하면서 고프로 등의 액션캠을 사용하는 건 스마트폰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인데요. 일반 액션캠보다 크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 터치로 대부분을 조작하기 때문에 액티비티 함에 있어서 일단 그 화면을 봐야 된다는 거, 활동하면서 화면을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면 날씨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환경도 적지가 않은데, 그런 비가 오는 환경에서 물론 스마트폰이 방수이긴 하지만 물이 이제 떨어졌을 때 터치 조작이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거 외에 또 액션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마운트를 이용해서 가슴에도 달 수 있고, 머리, 삼각대에도 따로 거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가장 편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도 쉽게 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액션캠을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트레일 러닝이나 러닝 영상을 찍으신다면 무조건 이 고프로를. 고프로가 사실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고프로랑 인스타360, 오즈모 액션캠 세 가지 브랜드 중에 뭐 본인이 더 선호하는 브랜드나 혹은 스펙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고프로가 여러 군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러닝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마운트들이 있어요. 가슴에는 어떻게 달고, 머리,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마운트들이 있는데 그런 마운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러닝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머리에 달거나 카메라를 혹은 가슴에 달고 촬영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헤드 마운트, 고프로 헤드 마운트인데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죠. 이렇게 달 수가 있고, 머리에 달면은 좀 좋은 게 일단 두 손이 자유롭죠. 그리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보통 트레일을 하다 보면 바닥을 많이 살펴야 되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많이 돌아가겠죠. 머리가 돌아간다는 건 화면도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상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기록 용도로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면 일단 정신도 없거니와 제대로 된 영상을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헤드 마운트는 트레일러닝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내가 CP에서 뭔가를 이제 1인칭으로 뭔가 활동하는 거,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활동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고 싶다. 혹은 험한 구간에서 뭔가 좀 실감나게, 뭐 예를 들어 어딘가를 짚고 가야 된다든가 어딘가 잡고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잠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얘를 썼다 벗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메인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메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헤드로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헤드 스트랩을 추가로 챙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게고 부피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헤드 마운트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가슴 앞에 달 수 있게 해주는 체스트 마운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슴 앞에 멜빵처럼 달면 돼요. 네, 됐죠. 클립에다가 장착을 해서 마운트 시키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달았어요. 체스트 마운트는 헤드 마운트에 비해서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조금은 더 적겠죠. 헤드 마운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달릴 텐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편이다. 헤드 마운트보다는 낫지만 조금 더 흔들리는 편이고,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여기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죠. 되게 불편하다는 거. 이렇게 멜빵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트레일러닝에서는 장거리에서는 또 베스트가 필수 장비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베스트를 또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차는 것도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땀이 되게 많아갖고 뒤에를 최대한 안 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둘레길 65km까지도 그냥 벨트로만으로도 일부러 많이 훈련을 해요. 그리고 대회 때 베스트가 꼭 필수가 아니라면 거의 벨트로만 소화를 하는데, 베스트 차는 것만도 답답해 하는데 이것까지 찬다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죠. 트랩이 다 땀에 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힘듭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헤드는 많이 움직이는 대신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면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몸을 돌려야겠죠. 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행동은 트레일 달리는 중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많이 튼다는 거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트레일러닝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마운트가 머리 아니면 가슴인데,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손을 자유롭게 이렇게 쓰면서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영상, 이제 실감나는 영상, 이런 이제 CP에서 뭐 음식 먹거나 이럴 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위해서 전체 구간을, 전체 트레일을 이걸 들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처음에 트레일 러닝 영상 찍고 할 때는 헤드 마운트도 시도해보고 가슴 마운트도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피도 작게, 무게도 최대한 작게, 그리고 활동에 영향이 없게 하면서 내 기록을 담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던 중에 발견한 게 요 이제 집게 마운트입니다. 집게 마운트인데요. 처음 쓰기 시작한 건 대략 한 10년 전쯤에 장거리 하이킹을 하면서 많이 썼어요. 일단 간편하잖아요. 아까 마운트 했던 그 클립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렇게 찝을 수 있고요. 요게 한 거의 뭐 한 2cm 두께까지도 장착은 가능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헤드나 체스트 마운트에 비해 엄청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휴대가 용이하고요. 삼각대 대용으로도 어디든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놓고 내가 뭔가 준비하는 걸 촬영한다든가, 가끔 이제 CP에서 먹는 거 촬영할 때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도 세워놓고 쓰기가 좋고요. 헤드 마운트나 체스트 마운트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내가 배낭이나 이런 거를, 뭐 이건 하이킹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배낭 어깨끈에 이렇게 딱 달 수가 있는 거죠. 달고 이렇게 다니면 체스트 마운트의 느낌을 거의 살릴 수 있습니다. 살짝 치우치는 감은 있지만 러닝 벨트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찝어주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슴에 다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벨트에 넣거나 베스트에 휴대하고, 혹은 어깨끈이 좀 튼튼한 게 있다면 어깨끈에 이제 찍어서 휴대를 하거나, 휴대를 하는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싶거나 내가 셀카를 이제 찍어서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들고 촬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리면서. 제가 트레일 러닝 영상의 대부분이 이런 셀카와 정면샷, 그리고 풍경 보여드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지하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거나 보여드리고, 혹은 이제 옆에서 달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면서 그냥 신경 많이 안 써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스마트폰이랑 이제 액션캠의 차이에서 한 가지 또 빠진 게, 액션캠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에 비해서는 훨씬 광각이라는 거. 그래서 화각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이거를 어떻게 찍히고 있나 보면 더 좋지만 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담긴다는 거,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액션캠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단점이라면 이것도 부피가 크다. 이거는 근데 어딘가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기엔 일단 두께감이랑 이렇게 일단 커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튀어나오고, 베스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베스트든 이거 넣으면 다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면서 일단 러닝에 불편하고, 벨트에 넣기에는 또 너무 튀어나오고, 이런 단점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꺼낼 때도 조금 걸리는 게 많아서 이런 단점들을 또 보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또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이 미니 삼각대입니다. 일단 길쭉하죠? 일단 두께감이 없다 보니까 어딘가 꽂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펼쳐서 삼각대로 쓰기 좋고, 그립도 이 집게 마운트보다는 조금 더 낫죠. 이렇게 이제 완전 손잡이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어딘가 이제 자유롭게 찝을 수는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어딘가 찝어서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이제 쉽게 꽂아서 휴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고요. 서드 파티 제품이라 고프로 정품은 아니고, 미니 액션캠 뭐 삼각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프로 정품 중에 이제 쇼티라는 제품이 닮아 있는데, 쇼티는 이제 여기서 셀카봉처럼 조금 더 늘어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장점이긴 해요. 근데 셀카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고정이 나중에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실사용 때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건 제가 항상 사용하는 네이키드 러닝 밴드고요. 5, 6만 원대 가격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2개를 사용해서 돌려 쓰고 있고 벌써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구멍이 조금 나긴 했는데 뭐 못 쓸 정도는 아니고 텐션은 아직도 엄청 좋습니다. 이 벨트는 어떤 데에든 항상 차고 있어요. 베스트가 있더라도 항상 차고 있고, 이 벨트를 액션캠 소지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자켓 위에다가 입었고요. 고프로가 있죠. 이거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달립니다. 이렇게 거의 안 흔들려요. 사실 천천히 뛰는, 정말 고속으로 뭐 내가 트레일에서 4분대 페이스로 막 이렇게 달린다. 제가 작년 코리아 50 10km 나갔을 때 요 세팅으로 달렸거든요. 10km는 엄청 전력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되다 보니까 막 거의 스프린트 하듯이 가야 되는 구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벨트 텐션이 꽤 센 편인데도 좀 흔들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체스트 마운트 느낌으로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립니다. 촬영한 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빼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셀카로도 찍고 풍경 보여드리다가 다시 빠르게 넣고 가는 거죠. 영상 기록을 하긴 하지만 활동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기록을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내가 달려간 뒷모습이라든가 내 모습을 담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따로 찾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정착하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자유도도 되게 높아서 이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계속 좀 복부가 눌려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딱딱한 봉이 여기 복부에 계속 누르고 있다 보니까 초반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이게 완전 장거리로 가면 약간 복부가 살짝 멍든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과제라고 보고요. 이 삼각대를 조금 더 짧고 더 얇은 제품을 지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트레일러너 분들이 많으시고 장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하시면 최대한 편하게 좀 효율적으로 주간에 많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거리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어두운 새벽에 출발하거나 제한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도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해가 지면은 영상 촬영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트레일러닝 영상 보시다 보면 주간에는 영상 엄청 많이 있다가 야간 구간을 완전히 건너뛰어버리고 갑자기 이제 피니시 장면을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야간 장면이 있는데 얼굴이 거의 안 보이고 풍경도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돼 있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간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드랜턴을 이제 야간에 끼고 있잖아요. 헤드램프를 끼고 있으면은 달리다가 얘를 일단 빼. 그리고 랜턴을 벗어. 랜턴을 이제 저한테 비추는 거죠. 랜턴을 저한테 비추면서 이렇게 갈 때도 있었고, 이렇게 눈에 이제 공격을 받아가면서 잠깐 참으면서 이제 영상을 남기고 다시 또 이렇게 넣고 헤드랜턴 이렇게 쓰고 오면서. 근데 이 경우는 일단 시야가 완전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위험해요. 속도를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고, 되게 편한 길에서만, 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노면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길게 찍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죠. 그리고 두 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두 손을 쓰거나 한 손에 들어도 되게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괜찮은 조명이 없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막
커다란 조명을 여기 이제 마운트를 해갖고 엄청 두껍게 막 이따만하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두세 번은 해봤는데 도저히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조명 마운트예요. 좀 들어오나? 들어오죠. 이게 꽤 밝거든요. 일단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마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운트가 있어요. 밑에는 일반 고프로 마운트로 생겼죠. 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석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석으로 장착이 되고 엄청 고장력이 강합니다. 안 떨어져요. 옆에 레버를 누르지만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운트를 발견하고 신기해서 이 제품을 보려고 찾아보다가 조명도 발견을 한 건데, 이런 베이스 마그네틱이랑 고프로, 그러니까 8이나 9 버전부터 이게 핑거 마운트라고 이런 식으로 접히게 돼 있죠. 채로 이제 마운트 가능하게 되면서 접히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볼트로 다 체결이 되어 있어요. 이 볼트를 풀어서 이 핑거 마운트를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있던 마운트를 제거를 하고 마그네틱 마운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핑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마그네틱 마운트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3웨이로 산 건데 심지어 여기 4분의 1인치 홀도 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 이제 삼각대도 그냥 바로 거치가 가능한 거죠. 요러면 부피가 훨씬 더 줄어들죠. 대신 앞뒤로 각도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가볍게 다니려면 이렇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데, 요걸 사려고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제 그게 바로 요 이제 램프인 거예요. 저 이거 발견하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야간에 얘를 켜고 촬영을 하면 엄청 잘 나오겠죠. 최근 한 2년간의 영상들은 다 이 세팅으로 야간 촬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저의 야간 촬영 최종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크류도 일부러 짧은 걸로 구해서 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보통 이 길이거든요. 이거보다 좀 덜 튀어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걸리는 부분 없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다니려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달리다가 하고 누르고 퀵캡처 기능으로 이제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틱 많이 쓰시잖아요. 장거리에서는 저도 필수적으로 뭐 100km까지는 이제 노스틱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또 스틱 사용이 허용되는 트레일 대회에서는 저 스틱을 가능하면 챙겨서 다니거든요. 작년 태국 대회 때도 스틱 이용을 해서 완주를 했고,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그런데 이런 스틱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스틱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스틱을 쓸 때 단점은 뭐냐면 두 손이 묶여 있잖아요. 두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 많이 흔히 쓰이는 스트랩식으로 하면 이제 손을 놔도 손목에 걸려 있으니까 뭐 매달려 있긴 한데, 그것도 일단 매달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두 손이 훨씬 불편하죠.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얘를 쓰려면 그걸 다 풀어서 한 손에 모아쥐고 얘를 또 들고 이렇게 찍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틱을 완전 풀로 쓰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스틱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쓸 예정이다, 거의 긴 시간 동안 쓸 예정이다 하면은 이거 고프로 풀마운트거든요. 고프로 풀마운트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걸 풀면은 이런 식으로 폴이나 스틱에 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에 해서 방향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그 클립으로 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손 앞에 매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달리다가 찍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얘만 한번 딱 눌러주면은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셀카봉 용도를 할 수도 있겠죠. 훨씬 긴 셀카봉으로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내 풍경을 더 많이 담고 거의 전신에 가깝게 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촬영 팁을 드리면,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발로 뛰는 거 이런 식으로도 찍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하기에는 꽤 좋다. 그리고 스틱이 막 이렇게 꽂히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해놓고 뭔가 이렇게 삼각대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모로 활용도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단점이 있죠. 무겁다. 팔이 무거워져요. 엄청 무거워져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는 어쨌든 짐이랑 같이 있고 내 무게중심에 가깝게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아예 없진 않아도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휴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팔 근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워낙 적응이 많이 돼서 예전에 미국에서 걸을 때 6개월을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긴 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이걸 카메라를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다른 데 거치하거나 어디 세워둘 필요가 있다, 내가 길게 스틱에 달고 촬영할 필요가 없다,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냥 베스트나 이런 데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녀요.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이건 괜찮아요. 다닐만 한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내가 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스틱을 계속 쓴다면 사실 괜찮은 솔루션이에요. 근데 스틱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운힐에서만 스틱을 쓰겠다, 어필에서만 스틱을 쓰겠다 이랬을 때는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잦으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달리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접어서 수납을 할 텐데,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걸리적거려요. 얘가 어딘가 항상 걸려요. 그래서 수납이 불편하다는 게 좀 큰 단점입니다. 화살통이라고 흔히 부르는 커스텀 키버에 넣으려고 해도 얘가 걸려서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넣었다 해도 이거 달리는 중에 뺄 수가 없어요. 안에서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고, 스틱을 이게 커스텀 키버가 있어도 거기는 안 넣고 벨트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그럴 때도 얘가 많이 걸리적거려요. 왜 제대로 고정이 힘들어요. 달리면서 이렇게 얘가 막 튀어나와서 불편한 게 있어요. 휴대가 불편하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정말 아주 가끔 처음부터 끝까지 스틱으로 효율적으로 가서 완주를만을 목표로 잡고 간다 했을 때는 스틱을 계속 갖고 있으면 촬영이 힘드니까 이렇게 마운트를 쓰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풀 마운트를 쓰지 않고요. 풀 마운트를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스틱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혹은 이렇게 좀 자주 코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틱을 뺐다 꼈다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잘 접힌 얘만 수납을 해버리고, 얘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어디 넣기가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얘를 풀어버리고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 그리고 처음 장거리를 나간다 했을 때는 스틱을 거의 한번 꺼내면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촬영하기에는 이 폴 마운트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마운트들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떤 마운트든 그냥 카메라 본체에다가 무게를 더하고 부피를 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보다는 무조건 가벼울 수도 없고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고속으로 뛰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이제 거치하고 가도 되게 심하게 흔들려서 화면이 못 쓸 정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로드러닝을 원래는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항상 뛰다가 로드러닝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들고 찍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얘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도 로드러닝이나 되게 고속으로 정말 레이스만 완전히 집중해서 달리는 그런 때도 기록은 해야겠다 라는 게 있으시면 카메라만 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카 찍다가 앞에 보여주고, 셀카 찍다가 앞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러닝 벨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달리다가 그냥 바로 꺼내서 그냥 찍고 다시 넣고. 이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게 빠르게 거의 힘 안 들이고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찍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물론 쉽지는 않죠. 조금 연습은 필요합니다.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넣고 가다가 맨 처음에는 여기다 꽂고 뛰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를 분리를 해버렸어요. 본체만 남겨두고 그 삼각대는 벨트에 넣어놓고 얘를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챙겼거든요. 챙기다가 잘못 눌렸는지 셔터가 눌려갖고 촬영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지금 벨트가 약간은 비치잖아요. 메쉬라서 비치는데 이 상태에서 눌렸다 보니까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켜진 채로 간 거예요. 촬영되면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화면이 쓸만하더라고요. 약간 모기장이 앞에 있는 느낌이긴 한데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약간 이제 체스트 마운트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인칭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영상 컨셉으로 은근히 쓸만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또 이런 벨트 중에 여기 앞에가 좀 투명하게 돼 있는 게 있다면 되게 좋겠다. 혹은 액션캠 용도로 그냥 거기만 조금 구멍을 뚫어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되게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서치를 해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내가 완전 초경량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게 간편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없고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이죠.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냥 손으로 들고 가는 것도.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금 더 놓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음을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잘못하면 마이크를 막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너무 만지작거리면 이제 이런 이제 치찰음들이 그대로 수음이 돼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유의하시면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운트 방법이랑 정해진 촬영 루틴으로 항상 촬영을 했어요. 고프로 요 한 대로 달리다가 찍고, 이렇게도 찍고, 뭐 발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매 대회마다 다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 그 그림이 그 그림이더라고요. 뭔가 좀 더 다양하게 담고 싶고, 항상 아쉬웠던 게 누군가 찍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누군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 그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내가 아무리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찍는다고 해도 연출이 아닐 수는 없어요. 카메라 의식하고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기 때문에 100% 자연스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자가 촬영을 해주면서 팔로우를 해주고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적어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달리는 내 전신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셀카로 전신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풍경 속에서 달리는 전신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360도 카메라들이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360도 카메라가 인 셀카봉을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서 이거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프로 외에 360 카메라를 하나 더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스타 360 원 X를 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형태로 나온 인스타 360에서 나온 첫 모델이라고 보시면 벌써 이제 꽤 된 모델인데 아직도 쓸만해서, 앞뒤로 렌즈가 각각 있어서 두 개를 스티칭이라고 해서 결합을 시켜서 360도 전체를 다 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그냥 검색하시거나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들 보실 수 있고,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런 셀카봉에다가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길게 뽑아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내 전신이 담기는 거죠. 요 셀카봉은 지워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으면 제 전신이 나오겠죠. 전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또 뒤로 하면 뒷모습도 이렇게 전신을 담을 수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신기해 하시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달리는 것도 많이 담고 이렇게 다니는데,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휴대를 하고 다니느냐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휴대를 하고 다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오른 게, 저는 스틱을 이제 들고 다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스텀 키버 있죠. 저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화살통이라고 불리는. 저는 스틱을 안 들고 다닐 때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360 카메라를 보관하는 집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하더라도 스틱은 여기 벨트에다 달아주고 360 카메라를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되게 안성맞춤이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늘려서 바로 촬영. 지금 몇 초 걸렸죠? 아마 3초도 안 걸렸을걸요? 이렇게 빨리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저를 대회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갔던 게, 스틱을 쓰면은 두 손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걸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스틱 쓰는 걸 또 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이렇게 잡고서 그냥 스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잠깐, 정말 이거 필요하다, 이제 찍고 싶다 했을 때만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찍고 싶다 할 때만 이렇게 잠깐 찍고 후딱 넣어버립니다. 넣는 과정도 쉽지가 않죠. 이게 두 손이 이렇게 스틱이 있으니까. 응용이 된 게 뭐냐면, 이거를 늘린 상태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늘린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두 손이 자유로워졌죠. 스틱 하면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가 찍어주거나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고정을 해서 쓰셔야 되고, 지금 좀 제가 대충 이거를 장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은 각도에서 제 머리 위에서 찍는 것처럼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위에서 보일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처음 찍는 분들한테는 360을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360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상태로 들고서, 물론 무게감은 좀 있지만 막 다운힐 되게 신나게 달려 내려가고 하면 이게 그림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영상의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길었는데 그래도 얼추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마운트별로 헤드 마운트, 체스트 마운트, 그리고 손으로 핸들드까지 비교하는 영상 한번 또 담아서 보여드리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 찍어볼게요.
사이드 마운트 갑니다. 네, 마그네틱 마운트 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마이크도 구입을 하면서 좀 오디오 퀄리티도 많이 높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또 트레일러닝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록에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 좀 항상 대회 준비할 때도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뛸 때 이제 레이스 준비 대회장 가서 뭔가 챙기는 것도 항상 굼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느린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찍은 기록들 보고 편집을 해서 나온 결과물 보면 항상 좀 뿌듯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 참고하셔서 더 좋은 영상들 많이 담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제주도 가기 전에 가볍게 제 루틴 코스 정말 오랜만에 달리면서 부상 부위 좀 체크도 하고,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트레일도 워낙 요새 안 뛰었어 갖고 트레일 감각도 좀 살려놓고 제주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완주만 목표로,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있을 후지 100마일도 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후지 100마일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여행처럼 잘 다녀오고 기록도 잘 담아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트레일러닝 시즌 시작되는데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무사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장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뵐게요. 바이.